존재 구성과 대상 원력의 범위. 존재물은 어떤 존재물이냐가 전부가 상대를 두고 시작하여 대상 목적으로 향하여 완전 합하는 원력 작용을 보는 데서 완전 존재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물의 존재나 찾아보면 반드시 상대적 존재를 되기 위한 요소체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히 제2 존재로서 합할 수 있는 주고받은 대상 목적을 향해서 작용이나 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물이나 전부는 한 동적 작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될 수 있는 존재들은 잡아서 보면 반드시 같은 대상 요소적 원력을 갖고 있는 행에서만 상대라는 위치는 성립을 봅니다. 그래야 서로 같은 존재로서 동일한 목적으로 주고받으려고 할 때 대상의 시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 대상을 찾은 존재는 언제나 합해서 더 많은 이상 번식을 요구하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작용을 보면 물질에는 원력작용으로 사람이나 동물에는 의식작용으로 그 상태를 달리하여 나타납니다. 특히 대상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물이든지 각자는 자기가 설 수 있는 위치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대상 목적이 성립을 하려면 즉 어떤 하나의 존재가 한 중심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 그 상대 위치로 된 존재는 피동적 입장의 성립을 필요로 해야만 대상 목적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서로 동적 입장이나 피동적 입장을 같이 취하고자 하는 데는 대상 목적은 근본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명사로서 기록하면 동적 존재형을 핵체라 하고 피동적 존재형을 부체라 하여서 나는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상 존재하면 반드시 핵체와 부체를 합한 존재라는 바로 됩니다. 이런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 존재란 피조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번식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며 이상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며 모든 가치 여하도 존재의 기원도 전부 그 목적은 여기로부터 기인하여 존재 형체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대상 위치를 잡은 존재가 그 한 핵체나 부체를 취할 수 없다면 그 순간 존재를 시작한 핵체나 부체도 점차로 없어지는 것이 창조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구상 존재물과 또 천체의 모든 존재물을 막론하고 전부는 대상 위치를 정하고 원력작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존재물 중에 대상 위치 없이 존재하는 모양으로 보이는 독립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하는 한 대상형을 조성된 기대 위에서만 이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자기의 성상을 전개하는 것이 되니 모든 존재물은 그 성상을 보여주는 것이 대상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현상을 보여주는 그 존재를 다시 찾아보면 핵체형이나 부체형으로 되나 그 존재를 다시금 창조성으로 미루어 보면 어떤 존재나 그 각각 핵체가 될 수 있는 존재이니 부체가 될 수 있는 존재나 전부는 그 근본 개체에 있어서는 핵체형과 부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합하여서 한 완전 핵체작용이나 한 완전 부체작용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핵체 존재를 찾아보아도 핵체 존재형만으로 구성되지 있지 않고 역시 그 속에 부체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비로소 한 완전 존재, 핵체나 부체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주 존재물의 근본형은 한 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피조물로 된 존재의 기원적 원인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물질 세계를 찾아보면 각양각색의 원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원소는 각양각색이나 그 원소가 다른 만큼 그 원소 중에는 그 존재할 수 있는 핵체나 부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가 같지 않는 것은 그 핵체와 부체가 서로 작용하는 원력에 의하여 작용이든가 그 수에 의하여 원소는 제각기 다른 존재체를 보여줍니다. 지금 물질과학 세계에서 물질의 기본을 전자기장의 세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자 핵체를 중심하고 보아도 그 전자극 자체 중에 플러스 작용을 하여 주나 그 중에 마이너스적 존재가 내포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작용에도 플러스 극자형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존재형을 취하여 제각기 다른 한 핵체와 부체작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작용의 성질의 원인도 핵체 부채 작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주고받으려는 작용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체나 동물계나 식물계에 대한 세포도 역시 그 부채나 핵체나 부채, 뭐든지 그 개체 중에 다른 타체와 합하여 한 완성된 핵체와 부채가 수소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핵체면 핵체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부채면 부채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양성, 체형, 겸한 존재체로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창조성을 두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소 한 자체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존재 세계를 보면 각 원소가 합하여 한 존재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한 존재체에는 반드시 한 핵체를 중심하고 부채작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한 존재체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각 원소들도 어떤 핵체나 부채로 있지만 그 각 원소 존재는 원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력 작용은 같은 동행체끼리는 상호간에 합하려고 하는 작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원소가 다른 만큼 그 원력 작용하여 주고받은 회장이 같지 않습니다. 그 원력 회장이 같지 않으니 각양각색의 원소형을 보여줍니다. 이 원력 회장이 같은 동형들은 상호간 합하려는 작용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을 중심하고 생각하여 봅시다. 태양도 한 존재체이니 그 개체도 역시 한 핵체와 부체로서 작용하고 그 위치는 그 자체 내에서 정하여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태양은 그 중심 위치에는 핵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핵체를 중심하고 그 주위 행성들은 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태양은 그 자체에서 원력작용을 보여줍니다. 핵체와 부체는 원력작용과 같이 서로 당기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과 같은 한 천체에 대하여 핵체형으로 되어 있는 행성들은 한 부체로서 그 존재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성들도 역시 그 자체에서 역시 태양과 같이 그 자체에서는 핵체를 중심하고 부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 존재체를 구성하여 부체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계를 중심하고 볼 때 그 존재의 구성 요소로 본다면 태양은 모든 행성들의 요소를 전부 합한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을 중심하고 행성들이 거리가 같지 않은 원인도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태양 중에 각 요소 원소가 다른 것은 혼합체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원소들은 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양 자체가 고열로 인하여 모든 원소 요소들은 합할 수 있는 존재형으로 되어 있으니 각 동형 원소는 합하여서 한 핵체격을 조성하여 있습니다. 그래야 행성을 대하여 대상 위치를 조성합니다. 그러면 이 원력 회장이 다른 만큼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되는 것은 행성을 예를 들어보면 그 각자들이 조성된 구성원소가 전부가 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구성요소가 특이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추가되어 태양과 원력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성 요소는 전부 물질이 같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같은 요소들은 가지고 있어도 많이 있는 것과 적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성 중에 구성 요소가 많은 원소 회장으로서 태양을 대하니 거리는 물론이면서 그 형태도 각 제각기 원형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양도 행성에 대해서 똑같이 원력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 요소에 따라 상이한 회전으로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체의 원력에 대한 것을 동일시할 수 없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 전체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체는 자체의 원력작용을 중심하고 핵체를 향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원력보다 큰 힘으로 당기기 전에는 그 자체의 요소는 언제나 그 자체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중심하고 보면 어떤 면에서 지구를 향하여 유성이나 화석과 같은 것이 떨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각 존재 요소는 원력을 가지고 있어도 원소 원력 회장에 의하여 그 작용받은 힘은 강하거나 약하게 됩니다. 또 어떤 별의 구성 요소가 당기고 있는 원력보다도 지구에서 당기고 있는 원력이 그 별 자체 원력보다 클 때만 그 별에 있는 소행성의 화석 같은 것은 지구를 향하여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이 같은 힘으로 당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요소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부 같은 원력으로 작용한다면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체의 모든 존재는 원력작용을 한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모양이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요소, 원소가 전부 다른 원력 해상으로 작용하는 자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면 지구를 지금 생각하여 보면 지구는 그저 태양에 대해서 전부 전체가 같은 힘으로 원력 작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지구 요소가 다르니 그 원력 작용도 달리 작용을 받습니다. 즉 태양을 중심하고 행성의 거리가 다른 것과 같이 지구 내 구조 요소도 같은 원력 작용을 하나 지구 원력을 갖고 있기에 그 구성 요소들은 지구 내에서 태양 원력 작용으로 인하여 지구에는 지층이 생기는 기본 원인이 시작을 보는 것입니다. 또 지구 자체들이 동형 원소를 합하려고 하는 작용도 영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질학적 고찰로 본 지층으로 인하여 지구 생성 연한을 정하는 것은 큰 오해하는 결론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원력으로 보면 한 존재체가 분립된다는 것은 외부의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분립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체를 논할 때에 태양으로부터 분립하여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구를 중심하고 보면 지구 자체는 확실히 스스로의 힘으로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완전 위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력 회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받을 수 있으면서 자연이 완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를 중심하고 달을 보면 달의 원력 작용으로 인하여 조수는 간만의 차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원력 작용은 다른 존재물에도 전체적으로 작용한다면 공기는 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기 진동 작용을 하루에 2번씩이나 체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의 원력 작용은 전부가 아님을 알면 내가 논한 예가 있으면 이해할 줄 압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여 근본을 과학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를 두고 봅시다. 지구상에는 많은 존재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제각기 원력 작용을 한다고 하면 그 작용은 왜 나타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것은 작용하되 지구 원력의 작용은 힘보다 이하의 힘으로 작용하니 차이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석 같은 것은 지구 원력보다 그 이상의 원력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체가 구성되는 것도 이 원력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요소들이 한 존재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식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식물이 체형 구성에 있어 보면 식물은 진액을 통하여 동물은 혈관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은 한 핵체에 대한 부채 요소를 운반하여 주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신 이동하여서 한 핵체를 대상 요소 부채를 보호하고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한 사람을 두고 보면 내 한 자체에 느끼지는 배고픔과 같은 감각들은 핵체에 대해서 완전한 대상이 될 수 없는 차이를 부채의 둘 쪽의 불만과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욕이나 모든 요소는 그 부분에 대한 핵체에 대비되는 부채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충당 못하는 그 핵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 유지를 요구하여 느끼게 하는 신경작용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원만한 입장이 되면 그 존재는 번식형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미에 대한 느낌이 다른 것은 핵체와 부체가 원력 해량의 원소 요소가 다르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감각으로 좋고 안 좋고를 가르는 것은 대상 완성이 어느 정도이냐를 결정짓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작용을 각 원소 해장이 달리하여 작용하는 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작용이 시작하는 것에 반드시 작용되는 원력 작용을 보여주어 대상 목적하는 곳에서는 작용이나 감각이나 직감이나 직접적인 감각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리를 넣게 하여 심리 부분과 외부 세계에 대한 관념 등은 철학자들이 연구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성으로 보아 완전작용과 완전활동은
완전 대상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논할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 존재는 벌써 내 자체에서 느끼는 동형 대상 요소를 통하여서 시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전부가 같은 대상 원력 작용이 외부와 이루어질 때 그 존재의 원력 작용으로 인하여 작용하는 감각을 분석하는 두뇌의 신경작용으로 인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두뇌 신경작용은 심리의 한 부채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채작용의 심리의 색채와 완전 합할 수 있는 것으로 합치될 때 언제나 남은 인식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한 완전체로서 제2인식을 구별할 수 있는 활동이 전개를 보아 전체와 합하고자 하는 바로 작용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심리 내부적 영체에 인식한 부채로서 영속적 인식으로 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식이란 것은 육신을 대상으로 하는 원력적 감각과 심리와 한 대상 노선을 찾게 될 때 그 합함에 관계 자극을 표시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합하는 것의 관계가 완전히 심리와 하나가 되면 영체의 한 부채로 된 심리가 영체를 상대로 하여 작용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심리 핵체, 작용을 시작하여 그 심리 작용을 통하여 합하는 작용이 성립되면 그 작용적 지식은 언제나 영소를 성장하게 하는 자극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이 많은 자가 영적으로 노력하면 영의 생성과 성장도 빠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심리적 통솔을 보아 이상을 바라는 것은 영인체에 대한 완전한 부책을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재 본성인 것입니다. 이 영인체는 모든 존재 근본인 창조주와 합하는 부체니 모든 필요세계의 존재 요소들을 주관할 수 있는 요소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인체는 심리로 육신을 4개까지 합하여 연한 창조성 선을 요구하니 사람은 이상적인 자극을 자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각과 직접적인 감각과 직감상을 보여주는 원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호기심이 타락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사람은 지식으로 인하여서도 영적 발전을 돕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과 대상형을 일으킬 수 있는 지식적 자극은 영이 통하는 부분은 영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자극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관찰을 위한 심리의 최고 지점으로 직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직관성을 통하여 그 자체는 외부와 심리 부분까지 감촉할 수 있는 작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인체를 핵체로 한 완전 대상 심리에 통하는 것입니다. 영인체는 존재물 통솔 주관성이 그 원인을 보여줍니다. 이곳까지 항상 자유로이 대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영인체와 심리와 판이한격으로 직통하는 직감력을 체감하는 동시에 생각하지 않는 인식적 지식이 내게 전하여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한 영인체에 대한 대상적 부채로서 영인체에 요구하는 요구 실상을 몸소 체득하게 하는 작용까지 자아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용은 전부가 대상을 주도한 창조 세계에서 보여주는 기본적 창조 원리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중심하고 물질계로부터 영인체의 세계까지 작용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영인체의 근본 핵체, 이 영인체는 하늘의 한 부채로서 심리는 한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심리 양심은 육신에 대하여 한 핵체로, 육신은 한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외계물에 대한 한 핵체로, 외계물은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선상에 처하는 것이 즉 전 존재물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연하여 있는 존재이니 분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과 영인체는 경계를 정하지 못하고 또 외계와도 경계를 정하지 못합니다. 중심을 영인체로 하여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계나 영계나 이 작용은 반드시 대상 원력 작용과 같은 작용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상 목적을 위한 것이 완전한 부채만 되면 완전한 핵체와 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완전 핵체는 완전 부채를 받아들이기 위해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 존재란 것은 완전 핵체와 완전 부채가 하나로 합하였으면
완성적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창조 원리를 보니 우리는 육신의 완성이 크나큰 완성 요소로 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상 목적을 위한 세계작용이나 동작을 볼 때 그 핵체와 구체의 관계를 느껴서야 운동과 발전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방면에 적용하여 새로운 발명이 있기를 바랍니다.